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부동산 진행의 강미진입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에 못지않은 열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한편 매매가 역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6월에도 무려 6만 가구에 가까운 역대 최대 물량의 분양이 예정돼 있어서 이 같은 분위기가 한동안 유지될 전망이라는 소식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정부가 또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나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예측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저희 데일리 부동산 1시간 동안 함께 보시면서 신중하고 안정적인 투자 계획, 재테크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일리 부동산 오늘 1부에서는요. 전빈 대표와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과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부동산 고충처리 센터로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이어서 부동산에서 꼭 알아야 하는 상식과 시청자 퀴즈 함께 해볼 예정입니다. 시청자 퀴즈 또한 또 부동산 상식 또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2부에서는 최다정 전문가와 함께 투데이 매물 코너 통해서 가치 높은 프리미엄 매물 정보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고 출발해 볼게요. 저희 데일리 부동산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상담,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고 있는 내용 관련된 궁금증들 모두 아래 번호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주셔야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해결책 드릴 수 있겠지요.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772-0209번, 023772 0209번 하단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편안하게 이용해 주시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데일리 TV의 데일리 부동산 게시판에 궁금증 남겨주셔도 저희가 한 분 한 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일리 부동산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1부를 아주 재미있게 책임져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부동산 파트너 공감의 전빈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재미있게 대표님. 한번 책임져 보도록 하죠. 네. 재미있게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이 시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빈 대표님의 명쾌한 부동산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죠. 023772-0209번,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772-0209번으로 지금부터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빈 대표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많은 분들의 상담이 지난주부터 이어졌었거든요. 우리 대표님께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연 중에 지난주 금요일에 도착한 문자 하나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휴대전화 뒷자리 1412번 시청자님의 문자 상담 내용입니다. 자, 중계동 양지대림 2차 아파트 25평형 매수 의향이 있는데요. 투자 타이밍과 가치가 높은 곳입니까? 대표님,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중계동의 양지대림 2차 아파트 25평형 매수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대표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요 문자, 이 고민을 상담해 주시기 이전에 어떠한 부분들을 미리 알면은 유용할지 기본 상식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자, 우선은 이제 생방송 상담도 분명히 장점이 있고 이제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한 이 상담 같은 경우에는 좀 데이터를 제가 많이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해 보았고, 자, 우선은 이제 분석 전에 좀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입지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항상 말하잖아요. 근데 이 입지적 평가는 사실 이제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보통 학군이나 주변의 뭐 교통, 상권 등의 변화가 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전문가의 어떤 의견도 중요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제로 가보시기도 하고 공부를 하시면은 입지적인 평가는 그리고 여러 군데를 해보시면은 입지적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가격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가격이 좀 상승하는 지역들이 있죠. 주로 이제 개발 호재나 이 전세가가 급등하는 지역이 있는데, 뭐 전세가가 급등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런 어떤 전세난, 워낙 서울에 지금 전세난이 심하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으로 뭐 일산이나 뭐 평촌이나 이런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 지역이 전세가가 상당히 높아지죠. 뭐 70%, 80% 높아지면서 매가도 상승시키는 어떤 요인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의 어떤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가격이 상당히 급상승합니다.
급상승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거주를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보시고 투자를 하셔도 되고 혹은 이 기간을 짧게 보시고 단기 투자도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과 좀 반대로 가격이 좀 안정적으로 좀 형성된 갖춘 지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수년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역에 어떤 호재라든지 뭐 학군이라든지 이런 영향들이 다 반영이 된 지역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지역의 어떤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가격의 변동이 상당히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좀 꾸준하게 상승하는 지역.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 지역보다는 사실 상당히 거주 지역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뒤에서 상담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지역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개발 호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개발 호재가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발 호재가 하나가 있더라도 나의 물건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반포나 신논현에 있는 어떤 매물을 소개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좀 멀리 있는 어디 있다고 말씀드려요. 삼성동이 해볼까요? 삼성동에 있는 뭐 한전부지의 어떤 효과를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삼성동 주변에 있는 한전부지 옆에 있는 어떤 주택이나 아파트들은 가격이 상승을 했겠죠. 하지만은 여러 블락을 지나오면서 신논현이나 혹은 이 뭐 강남권이라든지 혹은 뭐 반포권에도 가격이 과연 얼마나 상승할까, 그런 점도 한번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나만 더, 이 아파트를 분석하실 때요, 꼭 그 지역의 랜드마크, 그러니까 뭐 가격이 뭐 최신식의 아파트라든지 가격을 이끌고 있는 랜드마크의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이 아파트들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문자를 이제 상담을 좀 해드리겠는데, 자, 본 매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지금 노원 역세권하고 상당히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창동이 이런 호재로 인해서 뭐 상계주공 같은 경우 가격이 워낙 많이 상승을 했는데, 과연 본 지역 같은 경우에 주변에 가격이 상승을 했는지, 사실 탄현천이라고 해서 이 경계 지역 밖인데 이 지역에 영향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 우선 노원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본 매물 지역에서 아파트의 연식 보면 보통 95년을 기점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신규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상계 주공까지 가시면은 또 다른 지역의 아파트가 되겠고, 그래서 랜드마크 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계역에 중계 2차 한화 꿈의 그린 퍼스트 같은 경우에 2014년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좀 기점으로 해서 이 아파트를 좀 비교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 노원의 어떤 성향을 보시면은 업무 지역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주거 지역이 많이 형성이 되는 지역이죠, 특징이. 그래서 업무 지역은 이제 강남권으로 주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가요? 출퇴근 시간 항상 이 동부간선도로가 막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여기까지 우선 설명을 드리고서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죠. 자, 양지 대림 아파트 질문하신 양지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83제곱미터, 그래서 약간 20평형대. 자, 주위 화면에 보시면은 제 중계 2차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았는데 둘 다 20평형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세대 수는 652세대. 근데 지금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계 같은 경우에는 중계 2차 같은 경우에는 283세대로 세대 수가 작죠 좀. 하지만은 걱정하지 않으실 게 나홀로 아파트이지만은 주변에 단지 형태로 다 돼 있죠, 이 지역들은. 그래서 그런 단점이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입주 연도는 99년. 그리고 2014년 상당히 이제 신식 아파트라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이제 비역세권 그리고 상계 역세권에 이제 가까이 있는 차이점. 근데 가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가장 많이 인기 있는 소형 평수잖아요. 지금 20평형대가. 그런데 1년간의 어떤 가격 상승세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소폭이에요. 1,250만 원. 지금은 어느 주요 서울이나 어떤 주요 지역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 소형 평형대, 특히 20평형대 같은 경우에는 뭐 5, 6천씩 걸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 좀 가격이 좀 둔화되어 있구나라는 점을 보실 수 있겠고, 비교 물건 한번 보시죠. 비교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계 2차 하나 꿈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변동이 상당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가요? 아까 전에 상계주공이라는 그리고 상계동, 창동이라는 개발 호재가 워낙 가까이 있지만은 이 탄현천을 지나서 있는 이 중계동 지역에는 가격이 크게 변화가 없다는 점을 좀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계동 양지 대림 2차에 대한 어떤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대형 호재가 주변에 있으나 그런 어떤 영향력을 봤을 때는 미비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랜드마크의 움직임을 보게 되었을 때 랜드마크 자체가 우선은 상당히 좀 둔화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가격을 좀 한계선으로 보고 이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양지 대림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상당히 뭐 이렇게 가격이 급등세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의 어떤 특징을 보시면은 가격이 어떤 급상승하는 지역보다는 이 지역이 좀 완숙된 어떤 지역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 지역보다는 학군이나 주변의 어떤 상권들 있죠. 이런 것들 주변이 다 갖춰진 주거 지역으로 더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빈 대표와 함께 중계동 양지대림 아파트와 관련해서 매수 고민과 관련된 상담을 좀 진행해 봤습니다. 문자 상담 보내주셨던 1412번 시청자님 너무나 만족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꼼꼼하게 분석을 도와드렸고, 전해주신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가치평가의 기준이 되는 요소들, 조건까지 앞서서 기본 상식과 관련된 내용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또 전빈 대표와 1:1 전화 상담 통해서 고민을 좀 해결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지역번호 02-3772-0209번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방금 전 문자 상담처럼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고민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빈 대표와 함께 이 시간 진행을 해보고 있고요. 시청자와 함께하는 퀴즈 시간, 퀴즈 부동산 상식 퀴즈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말미에, 1부 말미에는 우리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퀴즈, 시청자 퀴즈 제가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정답자는 추첨을 통해서 다음 주에 발표가 됩니다. 소정의 상품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새롭게 준비해 주신 부동산 상식 퀴즈 첫 번째 퀴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죠. 우리 대표님, 첫 번째 퀴즈 어떤 내용인지 너무 긴장이 돼요. 네. 우선은 시청자분 대신에 좀 아나운서님이 좀 고생을 좀 해주셔야겠는데, 부동산이 사실 민법부터 뭐 세법 여러 가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좀 쉬운 학문도 아니고 쉬운 분야도 아니고 사실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퀴즈를 함으로 인해서 좀 재미로 좀 배가시키고 그래서 유익한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네. 해주실 건가요? 제가 해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자, 갑은 101호,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좀 설명드릴게요. 갑은 101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102호의 주인이 매물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이거를 매수를 해버려갖고 같은 층에 두 개의 집을 갖다가 통으로, 그러니까 담장을 허물었겠죠. 그래서 통으로 만들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현재 이 사람이 근데 집을 두 개를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쳤을 때 과연 이거를 한 세대로 보느냐, 1주택으로 보느냐, 혹은 나눠져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아나운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정말 우리 대표님 첫 번째 질문 긴장하면서 들어봤는데 예. 비슷한 유사한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세요? 경매를 통해서 상가를 두 개를 낙찰을 받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1호, 102호 붙어있는 그런 상가였거든요. 근데 중간에 벽을 허물고 하나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번 첫 번째 퀴즈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네. 실사례까지 알고 계시는 거 보니까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1세대 1주택의 어떤 효과를, 그리고 비과세 효과를 이제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뭐 설명을 더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두 번째 질문 좀 해드려 볼게요. 어떤 김이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주택도 하나를 갖고 있고 무허가 주택을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일반 주택 양도시 1가구 1주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어떤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무허가 주택도 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가 혹은 안 되는가, 이런 질문이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제 한남 뉴타운을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좀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퀴즈를 한번 내보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실까요? 일단 무허가 주택이다 보니까 주택에 포함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어보도록. 사실 되지도 않을까, 될까 혹은 안 될까, 이게 사실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런 건데, 사람이 거주를 하면은 이제 주택수에 포함을 하고,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오래된 폐가 같은 경우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주택수에 포함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허가 주택이 사실 구청에 보시면은요, 무허가라고 해서 이게 약간 불법 건물이거나 이런 느낌이 나지만은 오래전에 이제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그 구청에 가서 보시면 무허가 대장으로 해서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은 아니고 그리고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수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질문 네.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아, 네. 자,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 이제 투자 금액이 워낙 크잖아요. 그리고 뭐 세금적인 측면 또한 이제 복잡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 여타 이유로 그 자금 출처 조사 상당히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근데 이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정도를 좀 알아두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은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에 대해서?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늘 네. 처음 들어봤어요. 증여 추정 배제 배제 기준. 기준.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라는 것은 자금 출처 조사 어떤 판단을 자금 출처 조사를 하냐 혹은 안 해도 되냐라는 어떤 실무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이 화면을 이제 통해서 이제 금액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상황이 많아요. 사실 뭐 세대주의 경우에 화면을 보시면 뭐 비세대주일 경우에 뭐 30세냐 뭐 또 30, 40세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하나만 보시면은 주택의 경우 세대주일 때 이 30세 이상일 경우에는 2억 원을 만약에 주택 거래를 함에 있어서 2억 원 이상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어떤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2억 원 미만이다. 그렇게 되면 자금 출처에 대한 어떤 걱정을 거의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또한 그 미성년자나 당연히 어떤 학생 그리고 뭐 무직자 같은 경우에 분들이 부동산 거래가 있을 때는 당연히 좀 의심이 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어떤 확률들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자금 출처 조사라고 해서 그 자료를 100% 다 확인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출처 조사 시에는 어떤 취득 금액의 약 한 80%를 합당한 어떤 서류를 통해서 명시를 한다면은 충분한 반론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퀴즈를 네. 저한테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몇 개나 정답을 맞추셨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내용도 너무나 많고요. 또 들어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전빈 대표님 같은 전문가 분들이 데일리 부동산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동산 상담 해결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 다음 퀴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02-3772-0209 번 여러분들 위한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02-3772-0209번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너무나 긴장되는 시간 우리 전빈 대표와 함께 퀴즈를 맞춰가고 있는데 아직 몇 개나 남았을까요, 대표님? 2개 남았습니다. 아유, 두개 힘을 정도. 내서 네 번째 퀴즈 이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질문 주실까요? 자, 한번 또 상황을 좀 만들어 보죠. 네. 자, 김이대리라는 사람이 자, 5년을 거주한 주택이 있어요. 5년 동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이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나를 보유해서 임대 사업을 좀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임대 사업에 관한 이제 내용인데 자, 그리고 최근에 역세권에다가 조그만 빌라를 하나 샀대요. 임대 사업은 등록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세금 혜택 중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하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거주주택 있죠. 그러니까 방금 5년을 거주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주택을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조건이 무엇이냐 이걸 좀 아시게 되면은 혜택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의 혜택 중에서 뭐 면제도 있겠고 일부도 있겠지만은 이 비과세 전체를 받으시는 것이 상당히 세금 혜택 중에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힘이 되겠죠. 몇 가지 이제 그 조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시면 좋은데 우선은 방금 이분이 이제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세대원이 그러니까 2년 이상을 보유가 아니라 2년 이상을 사시면 돼요.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거주용 주택 이외의 주택들 있죠. 거주용 주택 이외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5년을 만약에 임대사업자를 유지를 하신다면은 내가 살고 있는 주택 있죠. 아까 전에 5년을 살고 이미 살고 계신 그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선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를 냈으니까 그러니까 역세권 내에 있는 소형 빌라를 만약에 임대사업에 등록을 시키시고 이 두 주택에 대해서 5년만 보유를 하신다면은 임대사업을 하시고서 5년 보유하신다면은 갖고 계신 물건, 지금 거주하고 계신 물건 나중에 양도하실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었고 저번 시간에도 제가 임대사업을 말씀드리면서 언급해드렸던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알겠습니다. 될까요? 자, 이거는 제가 최근에 겪었었던, 저번 주에 겪었었던 이제 이야기인데 잘 들어보시면 재밌어요. 자, 김희대리라는 사람이 고급 주택을 샀대요. 10억 5천만 원짜리, 월세 500만 원도 나오고. 사실 이 물건 같은 경우 제가 저번 주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물건인데 실제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좀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부동산에서 좀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수익률도 좋고 상당히 물건도 좋은데 이게 6억이 넘는 주택의 경우는 임대사업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래서 이 매물을 뭐 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신 분이셨거든요. 어떻게 될까? 아나운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나 했더니. 이게 지금 10억 5천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분이 이제 6억이 넘으면은 임대사업자가 등록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고민하셨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이 되는 물건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그 기준이 예. 6억인지는 정확히 금액은 잘 모르겠고 10억 원대면 워낙에 고가고 고급 주택이죠. 비싼 금액이기 때문에 안 되지 않을까라고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답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됩니다. 자, 돼요? 10억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신 거였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많이 알고 계셔서 6억이라는 것,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억이라는 단어를 이제 알고 계셔서 상당히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민법이나 뭐 이런 법적인 것은 용어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세법상의 요건을 보시면은 수도권은 지금 뭐 6억, 그리고 지방은 3억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붙어요. 매가가 6억이냐, 매가가 3억이냐 이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기준시가 제가 밑에 적어드렸죠. 그래서 기준시가가 6억인 것. 그러니까 이 매물을 제가 공시가를 이제 따져보니까 5억 5백이었던 거예요. 매물의 시가는 이제 10억 5천이죠. 10억 5천인데 기준 시가 같은 경우에 이제 5억 500대이기 때문에 6억 이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되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많이 아시는 것도 중요하신데 확실히 아시는 게 사실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저도 사실 세법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퀴즈를 우리 전빈 대표와 함께 재미있게 풀어봤습니다. 워낙에 전빈 대표가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상담을 고민 해결을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특히나 어려워하셨던 부분들 재미있는 퀴즈로 5가지 사례를 살펴드렸고요.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 기다리시는 투데이 시청자 퀴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퀴즈인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게 되지요. 그중에서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 중 그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3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1번, 거주용 주택에 2년 이상 거주. 2번, 거주용 주택 이외의 주택은 모두 임대사업 등록. 3번, 임대사업 의무 기간인 7년을 유지. 3가지 중에 질문에 합당하는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눈치채셨을까요? 3가지 중에 정답이 있는 거죠. 당연히 있는 것을 제가 준비했고요. 네. 좀 힌트를 좀 드릴까요? 네, 힌트를 좀 주세요. 사실 뭐 이데일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마지막 퀴즈 있었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질문이 되겠는데 의무 기간 있죠. 어떤 기간적인 측면들 그 점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힌트 드리죠. 네, 여기까지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미 눈치채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마지막 퀴즈에 그 정답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다음 주 월요일 저희 방송 시작 전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공정한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꾸며주신 전빈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